자, 멋진 수염. 자, 그럼 꼭 알아둘 거 생각해 봅시다. 먼저 충신 연주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정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중앙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 관리가 유배를 가면서 부르게 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사랑해요, 다시 뵙고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담고 있어서 충신이 임금님 주인 아저씨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같은 이런 작품, 이 작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19채 향가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19채 향가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상으로 19채 향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향가계, 향가계통에 속하는 고려 노래다. 그래서 향가계 여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식상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화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수능이나 뭐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기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형식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작품을 놓고 형식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형식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등등의 형식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시적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백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야? 뭔가 죄를 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려고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적화자는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화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서경별곡하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도 이별의 상황에서 전 쫓아갈래요, 바람 난다고, 그럼 그 여자 그냥 나 확 작살내버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봐서 적극적인 여성 화자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과정곡에서도 적극적인 화자가 드러났으니까 두 개의 공통점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만남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남의 간절한 소망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죄를 짓고 떠나게 됐어. 그 죄가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유배가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것도 신하가 임금님 사랑해요, 다시 절 불러주세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배가사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가사 작품을 문제 출제하기 위한 지문으로 놓고 보기나 답지의 정과정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과정 같은 경우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결백을 호소한다, 적극적인 화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결백을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원인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무엇의 원인을? 이별의 원인을. 자, 이별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두고 있다라는 요 상황하고 아주 반대 상황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 뭐냐면 바로 송미인곡입니다. 자,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별의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거. 요거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이 아니고 바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역적으로 몰려서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갔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배를 간 상황에서 임금님 저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신하와, 그리고 제가 부도덕한 탓입니다, 부덕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회오리 바람에 제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 저를 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화자하고, 어떤 화자가 더 많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충신의 모습은 잘못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없더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과정과 같이 제 잘못은 전혀 없어요,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진솔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 송미인곡처럼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정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솔한 마음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이런 진솔한 감정을 담고 있다라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후에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를 받게 되는 그 조선 시대보다 이 고려 시대의 정과정이 좀 더 서민들의 정서, 진솔한 정서하고 잘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정과정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뭐 한다고? 그렇죠.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대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잘못했어요. 반성할게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송민곡의 화자의 모습이 진정한 충신의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문학작품 항상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어떤 작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건 항상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행입니다. 19채 한가라 그랬는데 한 행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19채 한가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나니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 자, 해석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석은 되셔야 합니다.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 자, 단순히 우리가 배경을 모른다면 여기 님이라는 건 이성의 님, 사랑하는 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경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님이겠죠. 그리자와 그리워하여 우니. 자, 우는 것은 누구? 시저가자가 울고 있다. 님 그리워온다. 산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 접동새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그렇죠.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내 감정과 유사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다라는 거, 뭐 기초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여기 앞에다가 구절을 좀 집어넣으면 해석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이 더 집어넣는다면 그 말은 그 이야기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며 거칠으신 달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이 아라실이다. 잔월효성이라는 것은 잔 남아있다. 월, 달, 그 다음에 효성, 새벽별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달이니까 새벽달과 새벽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새벽달과 새벽별,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다. 하늘에서 굽어보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다는 건 명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잔월효성을 그냥 천지신명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그건 여러분들에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잔월효성이라는 건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나의 결백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잔월효성은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렇죠? 결백 강조고, 그죠? 그 다음에 접동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서? 작가 이름이 됐네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구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난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백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요 얘기였죠.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그러니까 영혼이 되어서도 죽어서도 님은 한데 여져라. 한데 함께, 님과 함께 여져라. 여다 또 나왔죠. 가다 살아가다 살아가고 싶었는데 저라. 여기서는 뭐 의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살아가고 싶었는데 감탄사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벽이 더시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긴 사람. 그렇죠? 어긴 사람. 즉 이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혹은 우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우겼다라고 하면 제 잘못했어요. 저 새끼 이상한 새끼예요. 하고 얘기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어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님이 되기가 쉽겠고, 우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주변인들이면서 주변 사람들이면서 결국 이 시 속에서 누가 되는 거야? 말인말이신지 할 때 이 무사람들이 되겠죠. 즉 사랑의 장애 요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겼던 사람이 어겼던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없어이다. 저에게는요 전혀 어떤 과실도 허물도 없어요. 계속해서 결백함 주장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말인 말이신데 무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죠. 무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무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별의 원인이 되면서 장애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었죠. 무슨 얘기? 송민곡하고 비교했습니다.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장애 요소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별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사릅부디어 아우 슬픕니다.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자, 이 구절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 하마 벌써라 그랬죠. 자, 벌써라는 말 속에는요 걱정이 담겨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한 뻔한 얘기인데요. 벌써 잊지는 않았겠지, 벌써 잊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했을 때 요거를 진정한 그 시적 화자의 마음, 이 말을 뱉는 생각하는 그 화자의 정서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벌써 설마 잊지 않았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혹은 그런 의구심, 그 다음에 벌써 잊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의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뭐예요? 그 화자의 정서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주의하시고요. 아소님아 아으님이 시어 도람 들으셔 되돌려 들으셔서 괴오쇼쇼 그랬어요. 괴오쇼쇼 괴다 나왔죠.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그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만나겠다라는 만남의 기약이 들어있음으로써, 그렇죠? 만남의 기약이 들어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시는 크게 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결백의 주장, 그렇죠? 결백을 주장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만남의 기약, 만남을 소망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백 주장, 그 다음에 만남, 소망, 이렇게 연결하면 이 작품 완벽하게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동사, 감정이입의 대상, 잔월효성, 자신의 결백을 부각시키는 것, 무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요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장애 요소면서 이별의 원인 제공자. 그 다음에 하마라는 말을 통해서 뭐 화자의 정서가 적절하게 잘 드러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되돌려 들으셔서 사랑해 주세요. 다시 사랑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 그렇죠. 적극적인 화자의 모습을 본다. 그랬죠. 이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화자의 모습을 본다. 근데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에 생각하던 진정한 충신의 모습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자, 충신 연주지사라는 거 왠지 알겠죠? 신하와 임금 사이의 얘기며 신하가 임금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체 양가의 형태라는 거 지금 방금 봤습니다. 그렇죠? 11행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감탄사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렇지. 마지막 감탄사 들어가면서 시상의 집약 이루어지는 형태. 향각의 여여라고 볼 수 있었던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결백에 대한 호소, 적극적인 화자라 그랬습니다. 적극적 화자라는 게 이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백에 대한 호소 전반부, 마지막에 만남의 간절한 소망, 요것이 결국은 시상이 집약되는 부분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